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녁 먹고 바로 오느라고 아직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안 나서 죄송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날 또 이렇게 8월 내내 행정법하고 이제 여러분들 씨름하게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걱정되십니까? 날이 더우니까 자꾸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고 싶으시죠? 근데 딴 거 하러 나가봐야 덥기만 하고 더 짜증만 날 겁니다. 학원에서 시원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디 딴 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오늘 이제 행정법 시작하는 이제 첫날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젯밤에 주무실 때 나름대로 굉장히 각오를 단단하게 하셨죠. 경제학 그래 버렸다. 그러나 이제 행정법 지금 오늘부터는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마음 잡수셨죠. 그죠? 안 잡수셨어요? 자, 그 마음을 이제 이 행정법 끝나는 그 시간까지 꼭 부디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한 9월 1일쯤 돼가지고 행정법도 버렸다. 행정학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 절대로 이제 다시 갖지 마시고 행정법 하는 시간 동안 이제 꾸준히 열심히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말만큼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날씨가 무지하게 이제 덥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하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말 짜증나고 이럴 겁니다. 오늘같이 짜증나고 그러는데 중간에 막 비까지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 봐요. 어제 낮 같은 그런 날씨가 쏟아져. 학원 오고 싶겠어요? 그죠?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뭐 쉬던가 이러고 싶겠지. 근데 그런 역경을 극복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적당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드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는 시험의 실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예? 몇 대 몇? 몇 대 몇이요? 왜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예, 6대1 이상 될 거예요. 아마 9배수 정도를 1차에서 뽑는데, 그 중에 이제 약간 얼떨결에 그냥 피셋 되신 분들, 그죠? 피셋 돼갖고 고민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시험 삼아 봤는데 덜컹 돼가지고, 6월달에 나 어떡하죠? 막 이런 거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한 7대1 정도 될 거예요. 한 9배수에서 한 7대1 정도로 줄어들 텐데, 실경쟁률이 7대1이면 그건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스터디 같이 하는데 스터디 한 6명 한다고 했을 때 전원이 떨어질 수도 있는 시험이에요. 물론 잘하면 전원이 다 합격할 수도 있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경쟁률이 7대1이라는 건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에 평균적인 사람들의 공부 방법대로, 공부 양대로 해가지고는 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합격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듣고 나도 최소한 그만큼 이상은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다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는데 붙여주지는 않아요. 물론 정말 탁월한 사람, 정말 딱 보기만 하면 머릿속에서 무조건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공부량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답안을 잘 써. 근데 그건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 일부 예외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다 어때요? 열심히 해야만 그걸 옮겨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피셋도 해야 되고 2차 과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경제학 까먹고 행정학 하다 보면은 바로 전에 배웠던 행정법 까먹고 나중에 이순환 때쯤 가면은 행정법 너 언제 봤냐 또 이러면서 또 행정법 공부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가지고 잊을만 하면은 또 다시 복구시키고 잊을만 하면 복구시키고 해가지고 내년도 2차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밑빠진 물 붓기식으로 어떻게 막 퍼부어서 거기서 절정에 차 있을 때 시험을 보고 시험 보고 나오면 이제 싹 비워내는 거죠. 그죠? 시험 보고 나서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누가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합격하면은 공부 잘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고 공무원 세계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다시 이제 또 공부했던 거 복구하기 위해서 뺑이를 치는 거죠. 다만 그때 뺑이 칠 때는 복구가 이제 좀 빠르죠. 처음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복구가 빠른 거예요. 근데 부디 후자가 되지 말고 이제 전자가 돼야죠. 내년도 일단 시험을 여러분 이제 목표로 하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1순환 때 되면은 사실은 좀 제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수준이 굉장히 이제 다양할 거예요. 금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 오신 분이 있고 또 예전에 안면에 있는 분도 있는데 공부를 한 2년, 3년 했는데 금년도에 이제 2차 시험 봤어요. 봤는데 좀 한번 제대로 교과서를 읽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또 수업을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약간 이제 편차가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년도 예비순환 강의를 들은 학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문 강의처럼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예비순환 강의 정도는 한번 들은 것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박현성 교수님 책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현성 교수님 책 처음 보시는 분. 네, 읽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네, 아무래도 이제 박현성, 제가 정하준 교수님 책으로 주로 하니까, 박현성 교수님 책으로, 강의는 제 강의를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오후에 이제 정하준 교수님 책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안 들어보신 분들이 이제 아주 이제 소수인데, 여기는 이제 박저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 강의의 스타일에 처음에는 약간 좀 다소 낯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차분하게 이제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관련되는 쟁점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건드리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뒤에 왔다 갔다 해요. 총론 공부하면서 강론을 가기도 하고요. 앞에 이제 총론에서 작용법 공부하다가 구제법 가기도 해요. 실체법하고 소송법 연결시키기도 하고, 총론하고 강론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막 공부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 금년에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하고 무슨 얘기죠? 금년에 시작하신 분. 네, 한 반 정도는 이제 금년에 이제 시작하셨는데, 금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차분히 교과서 순서대로 이제 나가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훨씬 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입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총론에서 공부할 때 강론을 미리 공부하고, 그러면 나중에 강론 가서 공부할 때 다시 앞에서 총론에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또 복습이 되는 거예요. 미리 예습도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할 테니까 그 점 이제 유념하시고,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강의 계획서 일단 하나 다 받아주시고. 강의 계획서 없으신 분? 없으신 분이요? 그 뒤에 강의 계획서 있나요? 있어요? 이쪽에 없는 분은 이거 이제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 6시 40분인데요. 내일부터는 6시 30분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조금 일찍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개관해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3위일체를 강조해요. 이해, 암기, 답안 작성 훈련.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학교에는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특히 금년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책 읽어도 이게 뭔지 도대체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답답해요. 제가 강의에서는 일단은 이해에 가장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됐다고 해서 암기된 거 아니에요. 책 보고 쓱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넘어갔어. 다음날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요? 다음날 어제 공부했던 거 막 떠오르던가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가 됐다고 해서 또 답안을 잘 쓰느냐, 그건 또 별개예요. 답안 작성하는 거는 또 별도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법학 답안을 안 쓰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혹시 법학을 전공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 답안 쓰는 거하고 법학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법학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창작 금지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요. 법학 교수님들은 답안에서 정확한 걸 요구해요. 그 판례 문구 그대로 있는 거 좋고 학설 소개 정확하게 해주는 거 이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소개해 주려면 어쨌든 최대한 암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암기의 노력을 또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답안도 잘 써야 돼요. 암기한 다음에 답안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지금 1순환부터 3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고 내년까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강의 진행 계획 보면은 일단 기본 법리 이해 이제 주력하고요. 예비순환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으로 강의를 해요. 자, 워크북이라는 이제 보조교재가 있습니다. 먼저 죄송한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나눠드렸는데, 원래 오늘 나와야 돼요. 오늘 나와야 되는데, 책이 아마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요일날 수업은 하시기 전에 아마 이제 책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요 이제 워크북을 일부 활용을 합니다. 수업 중간중간. 주로 이제 판례 같은 거, 판례 사례 찾아볼 때 워크북을 좀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강의는 철저하게 이제 교과서 위주로 주로 하고,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페이지. 자, 법전 어쨌든 최대한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무기는 법전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법학 시험은 법전을 시험장에서 주기 때문에
그 법전에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답안에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물론 법전이 시험장용 법전 말고도 있습니다. 그런 거 몇 개 중요한 법 발췌한 것도 있는데 저는 권하기를 일단은 시험장용 법전을 여러분에게 권해요. 왜냐하면 이 법전이 여러분이 익숙해야 그 법전의 조문을 빨리빨리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이 법전을 많이 활용 안 하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소송법, 심판법이니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최대한 어떻게?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위치,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야 법전을 빨리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험장용 법전을 권합니다.